전산세무 2급 2019년 제4차 85회 실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KMC 회계는 유튜브나 네이버 TV에서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7월 16일 당사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교육 전문가인 나전파를 초빙하여 제조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대가로 나전파에게 60만원 중 원천징수세액 19,800원을 제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단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여기 제조부서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잔액은 보통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8월 5일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주식회사 SJH전자와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금을 지급했죠. 선급금입니다. 차변의 선급금 5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500만원인데 이 선급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야 됩니다. 8월 11일 당사의 대주주로 있는 이강인 씨는 본인이 5천만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회사에 기증하였다. 시가는 7천만원 상당이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기계장치를 기증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취득가액을 적는 것이 아니고 공정가치, 즉 시가를 적습니다. 차변의 기계장치 7천만원이 되고 대변은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8월 17일 당사는 8월 10일에 미국에 있는 볼케이노에 제품 1000개를 개당 50불의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8월 17일에 전액 외화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8월 10일 환율은 1불당 1000원이고 8월 17일 환율은 1불당 1025원이다. 8월 10일에 매출한 것을 8월 17일에 보통예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데 여기 1000개 곱하기 1개당 50불 하게 되면 5만불입니다. 5만불. 5만달러. 8월 10일날은 1000원이었습니다.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은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돈을 받아서 통장에 입금된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은 5만불인데 5만불 곱하기 오늘 1025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5125만원. 이럴 때 대변에 외환 차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9월 30일 당사의 토지 중 영업부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70만원과 제조부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12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70만원은 영업부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70만원. 그리고 제조부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이거는 세금과 공과 제조원가 120만원. 대변은 보통예금 190만원이 되는 겁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7월 26일 당사는
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우리광고에 신제품에 대한 광고비 공급가액 50만원, 세액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기 때문에 현과 매입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를 적습니다. 50만원과 5만원을 더한 55만원, 공급가액에다는 55만원을 적습니다. 55만원을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분계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광고선전비,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 28일 당사가 주식회사 나라물산에서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원재료 매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세 매입입니다. 대금 중 30%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당좌예금 그리고 외상 매입금. 그래서 공급가액에는 여기 수량 나와 있네요.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여 분계는 당좌예금과 외상 매입금이기 때문에 혼합이 되겠습니다. 8월 2일 당사의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운반하고 있는 지게차에 연료가 부족하여 주식회사 부어주유소에서 경유 공급가액 15만원, 세액 105,000원을 넣고 법인 명의의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지게차에 기름을 넣었죠. 기계차에 경유를 넣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과 매입으로 처리하고 공급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를 적습니다. 공급가액 15만원과 세액 15,000원 더해서 공급가액은 16만 5천원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공급가액 15만원, 부가세 15,000원 나눠 나옵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부어주유소고 분계 유형은 카드입니다. 그러나 혼합을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원재료를 차량 유지비로 변경시키는데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제조원가 500번대를 선택하고 대변은 미지급금 카드를 결제했기 때문에 국민카드가 되는 겁니다. 8월 28일 영업부 특정 매출 거래처의 체육대회에 후원할 목적으로 수건 200장, 한 장당 1,000원을 월화 타월에서 구입하고 대금 22만원, 공급가액 20만원, 세액 2만원은 전액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이거는 거래처에 체육대 후원할 목적이죠. 접대비죠. 거래처이기 때문에. 접대비이기 때문에 불공 매입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불공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20만원, 부가세 2만원, 거래처는 월화 타월, 전자요 안 씁니다. 그리고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혼합이 됩니다. 차변엔 접대비 영업부기 때문에 800번대 판매관리비 22만원, 대변엔 보통예금 22만원입니다. 불공제 사유는 4번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 되겠습니다. 9월 2일 주식회사 다낭에 제품을 710만원 부가세 별도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과세 매출입니다. 과세 매출. 대금은 주식회사 중동이 발행한 약소금으로 수령하였다. 받을 어음이죠.
그래서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이고, 그리고 공급가액은 710만원, 거래처는 다낭, 전자세금계산서 여, 그리고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받으러음 주식회사 중동이 입력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확정 부가세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 거래 내용만 있고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4월 7일 주식회사 프레디에 제품 660만원 부가세 포함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과세 매출이죠. 아무 의미가 없죠.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신일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그럼 이거는 신용카드 매출에 입력이 되고 세금 계산서에도 입력이 되는 겁니다. 두 군데. 5월 13일 비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 88만원 부가세 포함을 판매하고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이거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클릭합니다. 1기 확정이니까 0406. 아까 4월 7일 660만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카드로 결제받았죠. 그리고 여기다가 과세 매출분, 여기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 다음에 선불카드 여기다 적습니다. 660만원 66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이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중에서 세금 계산 교부분 여기다 또 써야 됩니다. 660만원 660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5월 13일은 88만원 중에서 신용카드로 44만원 여기다가 44만원을 더해줘야 됩니다. 660에다가 44만원 더하면 704만원 7040 플러스 엔터 수정을 하고 현금 영수증은 44만원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가산세도 입력할 것. 1번 매출 관련 자료입니다.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 1억 5천만원 부가세 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 발급분 과세 매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 더해서 1억 6천만원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란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682만원. 이거는 부가세 포함이니까 나눠져야죠. 나누기 1.2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물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파산을 사유로 확정된 대손금액 440만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세액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1.1 하면 400만원이 되고 세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1 동금액은 2019년 제2기 확정신고 시 적법하게 대손세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대손세공제 40만원입니다. 마이너스 40만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매입 관련 자료 전자세금계산 수집은 과세 매입 10월 12월에서 공급가액이 1억 원이고 부가세가 1,000만원입니다. 주 2에 보면 제조 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화물 트럭
공급가액 2천만원, 부가세 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1억을 적는 것이 아니고 일반에 8천만원 적고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에 2천만원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세 공제 가능한 종이세금 계산서 수치분 공급가액 450만원, 부가세 45만원 누락하여 확정신고 시에 반영을 하려고 한다. 이건 매입이 누락됐기 때문에 요 매입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요 맨 위에 보면 아까 그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게 있습니다.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자는 모든 법인 기업가 연간 매출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이 가산세 입력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등 난에다가 입력을 해도 되고 미발급 등 난에 입력을 해도 되는데 미발급 등에 입력을 하면 금액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2기 확정이니까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입니다.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매출 1억 5천하고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분 1,000만원 있습니다. 더해서 여기다가 1억 6천만원 160 플러스 엔터. 그런데 여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가산세. 그래서 여기 가산세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지연 발급이 있고 또 미발급이 있습니다. 지연 발급 란에다가 1,000만원 10 플러스 엔터 이렇게 쳐도 되고 또는 미발급에다가 1,000만원 적습니다. 10 플러스 엔터. 그럼 여기가 20만원 나옵니다. 이렇게 20만원. 왜? 미발급은 2%니까. 그러나 이것은 미발급이 아니고 종이세금계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이기 때문에 여기를 10만원으로 바꿔줍니다. 100 플러스 엔터. 두 가지죠. 지연 발급 나이다 쓸 때는 그냥 1,000만원만 이렇게 쓰면 되는데 미발급에 쓸 때는 1,000만원 쓰게 되면 이렇게 1,000만원 쓰게 되면 여기에 20만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미발급에다가 1,000만원 쓰게 되면 이렇게 2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만원을 바꿔줘야겠죠. 2%, 미발급은 2%, 지연발급은 1%입니다. 그래서 미발급이지만 이거는 1%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지연발급도 맞고 미발급에 써도 맞습니다. 다만 지연발급은 10만원이 자동으로 오지만 미발급은 이렇게 10만원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연발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부가세 포함해서 682만원입니다. 682만원 나누기 1.1 682만원 나누기 1.1하면 620만원입니다. 여기다가 6200 플러스 엔터 치면 62만원 더하면 682만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되죠. 여기다가 682만원 이렇게. 근데 요거는 안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파산을 사유로 대손금액 있죠. 440만원. 여기 대손세가 세액만 써야 돼요. 그러면 440만원 나누기 1.1하면
400만 원이 금액이 되고 40만 원이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손세 가감에다가 마이너스 4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관련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본 과세 매입이 공급가액 1억, 부가세 1000만 원인데 제조 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화물 트럭 공급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포함된 가액이죠. 그래서 이 일반 매입에다가는 1억을 쓰면 안 됩니다. 1억에서 2천만 원 뺀 8천만 원을 적어야 됩니다. 8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이 매입 세액은 요 세액을 내가 적어야 됩니다. 800만 원 8 플러스 엔터. 그리고 고정 자산 매입에 2천만 원 20 플러스 엔터. 부가세는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 누락분 종이 세금에서 받은 거 있네요. 450만원. 예정 누락분. 이거는 여기 예정 누락분 난 여기 있습니다. 따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는데, 종이 세금에서 받았죠? 여기다가 얼마냐면 450만원. 45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세금은 45만원. 엔터. 하게 되면 예정 누락분을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다시 예정 누락분 450만원, 세액 45만원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 누락이 매입인 경우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매출이 누락됐을 때가 가산세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지연 발급란에다가 1000만원 썼습니다. 또는 미발급에다가 2000만원 줬고 10만원 조정을 해도 되는 겁니다. 문제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8월 1일에 제조 공장의 화재 보험료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 1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결산일에 회계 처리하시오.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하도록 한다. 자산 계정으로 처리했다는 말은 보험료를 지급할 때 선급 비용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급 비용. 이런 경우에는 결산 때는 경과분에 대해서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차변의 보험료 그리고 대변엔 선급 비용인데 경과분 120만원이죠. 120만원 곱하기 12분의 8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8, 9, 10, 11, 12 5개월입니다. 12분의 5개월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50만원만큼만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차변의 보험료 50만원, 대변엔 선급비용 50만원. 만약에 이 문제가 보험료 120만원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왔다면 결산일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비용으로 했다는 얘기는 보험료를 지급할 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보험료. 이런 경우에는 결산일에는 미경과분에 대해서 선급 비용으로 하고 대변의 보험료를 감소를 시킵니다. 미경과분. 그러면 120만원 곱하기 12분의 미경과 차기분은 7월 30일이니까 7달입니다. 12분의 7 해서 70만원은 차변의 선급비용 70만원, 대변의 보험료 70만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화재보험료 1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선급비용으로 했을 때는 결산일에는
경과분에 대해서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하는데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선급 비용을 감소를 시키는데 경과분은 120만원 곱하기 12분의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입니다. 12분의 5 해서 50만원을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원 과하다. 그러니까 장부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실제보다 장부가 많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해서 장부보다 실제가 부족했었습니다. 이 부족했던 게 결산 때까지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현금 과부족은 결산 때는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잡손실, 대변엔 현금 과부족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다의 말을 붙여서 잡익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과다했다는 얘기는 장부보다 실제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시오. 단 환급세액의 경우는 미수금으로 하고 납부세의 경우는 미지급세금으로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액은 자비익으로 인식할 것. 예수금이 있고 대급금이 있고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예수금 부채를 일단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500만원,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 3,500만원,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자비익 만원,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1,001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 2019년 1월 1일 영업권 무형자산 상각 후 잔액이 400만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17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회사는 당해 연도부터 영업권의 내용 연수를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였다. 단 회계 추정의 변경은 기업회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가정하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간주한다. 영업권 미상각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계산 공식은 취득 원가가 나오면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고 미상각 잔액이 나오면 잔여기간으로 나눠줍니다. 지금 문제는 상각 후 잔액 이러면 미상각 잔액입니다. 이런 경우는 잔여기간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만약에 내용연수를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10년에서 지금 2017년 1월 초에 취득했으니까 2017년 12월 31일, 2018년 12월 30일 두 번 지났습니다. 400만원 나누기 8이 돼야 되는데 6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하면서 내용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내용연수 변경, 잔존가치 변경, 대손율의 변경 이런 경우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서 전진법을 채택합니다. 그러나 회계 정책의 변경인 소급법으로 적용하는데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 예를 들어서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했다. 이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서 소급법을 적용합니다. 지금 문제는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변경하기 때문에 회계 추정에 변경이 되면서 전진법을 채택합니다. 6년으로 변경했는데 지금 지난 거는 2년이 지났습니다. 6년에서 2년을 빼면 4년입니다. 그래서 미상각잔액 400만원 나누기 남은 연수 4년 하게 되면 100만원입니다. 이 100만원을 자동결산, 즉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란에다가 100만원 입력한 후에 나중에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5번 결산일 연재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추정률과 단기 대여금 잔액의 2%의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 대손 추정을 설정하시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1%입니다. 그러나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2%입니다. 이런 경우 외상 매출금 1% 금액을 구하고 단기 대여금 2% 금액을 구한 다음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한 후에 자동은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1%, 단기 대여금은 2%입니다. 수동 결산을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입니다. 50만원. 대변에 선급비용 50만원. 차변에 잡손실 10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현금 과자까지 씁니다. 현금 과부족 10만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500만원. 또 차변에 미수금 1,001만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5 플러스 엔터. 또 대변에 자비익 만원. 이렇게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0일에 입력을 하고 창을 닫습니다.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0112. 먼저 영업권 상각. 영업권 상각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나와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영업권 라인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100만원 1 플러스 엔터. 그리고 대손상각비는 요 메뉴에 F8 대손상각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은 1%고 단기 대여금은 2%입니다. 받으러면 안 하죠. 받으러면 없애고, 그리고 미수금도 없애고, 그리고 선급금도 없앱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외상 매출금 1%에서 251만 7,600 나왔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1%에서 50만원 나왔습니다. 1% 50이면 2%면 100만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따 100만원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251만 7,600원 그대로. 단기 대여금은 50만원은 1%일 때니까 2%면 여기 2배 곱하기 2에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반영. 그러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여기 외상 매출금은 251만 7,600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여기 50만원 나와 있는데요. 단기 대여금 5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1%일 때 50만원이니까 2%일 때는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1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F3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 그럼 여기에 자동 결산 문제 완료가 떴습니다. 이러면 자동 문제가 다 된 겁니다. 창을 닫습니다. 문제 5번 2019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오나라 4번 200번의 아래 7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자료 입력 탭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수당 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호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는 무시한다. 또한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며 전월 2월 된 미완급세액은 2만원으로 가정한다. 7월 급여 대장이 나와 있고 지급일은 7월 31일이고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해서 공제기가 나왔고 차감 수령액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에서 급여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7월분이니까 여기다가 07, 지급은 7월 31일, 오나라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본급, 상여금, 그리고 직책수당, 그리고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 그래서 월차 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은 없습니다. 불호해야 되겠죠. 그러면 F4 수당 공제를 클릭합니다. 수당 등록에서 지금 필요 없는 거 월차 수당이 없습니다. 이거 열을 부로 바꿉니다. 그리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있고 야간 근로수당 없죠. 예를 들어서 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원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만들어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등록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기본급 250만원, 2500 플러스 엔터. 상여금 5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여기 112500,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8750원, 8750원, 장기요양은 687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2800원, 그 다음에 소득세는 21,000, 21,960원, 지방소득세는 10% 2,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액이 24만 5,070원, 차감지급액은 325만 4,930원이 맞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데이터 제가 새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입력을 한 겁니다. 급여자료 입력이 끝나면 창을 닫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7월이죠. 기속기간은 2018년 07, 엔터, 또 07, 지급기간도 2018년 07에서 07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월 미환급세액을 여기다가만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2만원, 20 플러스 엔터 하면 되겠습니다. 요 금액은 안 맞습니다. 내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전월 미환급세액은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2번 아래는 최민호가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함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으며 최민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최민호가 받기로 한다. 본인 최민호
아버지 최종원은 수익이 없습니다. 어머니 김숙자는 상가 임대 소득금에 있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가 1,700만 원인데 이 중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서 받은 총급여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소득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1,700에서 1,200을 빼면 500만 원, 근로소득만 500만 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수익이 없고, 그래서 어머니 부, 그 다음에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양가족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에 최민호 본인, 최종원 72세, 소득이 없기 때문에 60세 이상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김숙자는 삼가 임대 소득금이 있어서 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우리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최신동은 20세 이하, 이렇게 부양가족 탭에서 수정을 하고 연말정산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 입력을 클릭합니다. 안 나왔을 땐 여기 F3 전체 사원을 클릭합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최민호죠. 여기서 부양가족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거 지금 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보여준 그림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을 클릭합니다. 먼저 야간 대학원 학비가 있습니다. 야간 대학원 학비 500만원, 여기 교육비 공제 입력합니다. 여기 교육비 이렇게 황색 되어 있는 거는 안에 보조생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블 클릭을 합니다. 본인 있죠? 여기다 본인에다가 500만원, 5 플러스 엔터. 그리고 확인. 자동차 손해보험료, 여기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40만원, 40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스크롤바를 조금 내리면 여기 42번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습니다. 역시 황색이죠. 더블클릭 하게 되면 여기 본인 거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대중교통 300만원, 여기가 대중교통 30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700만원, 7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도서공연 100만원, 1 플러스 엔터. 그러면 21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나왔죠? 그럼 여기가 신용카드는 2100에서 1100 빼면 1000만원입니다. 10 플러스 엔터 하면 일단 본인 최민호 거에 대한 입력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최종원. 아버지 최종원은 질병치료비 1200만원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죠. 의료비 역시 61번에 황색 더블 클릭합니다. 72세이기 때문에 여기 본인과 65세 이상이자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1200만원 확인. 어머니 김숙자입니다. 노인대 학비 해당이 안 되고 화재보험료도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교육비 공제 안 되고, 그리고 보험료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김숙자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90만원 있는데 50만원까지만 되고 질병치료비 350만원입니다. 의료비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그 밖에 공제 대상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안경 50만원, 질병치료 300만원, 도해서 350만원.
3500 플러스 엔터. 확인. 그 다음에 신용카드 또 있네요. 여기 쭉 내리면 신용카드 아까 했던데 다시 더블 클릭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추가합니다. 500만원 중에서 대중교통 200만원. 그러면 300이 아니고 200을 더해서 50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100만원. 이가 700이 아니고 800. 8 플러스 엔터. 500만원 중에서 200과 100, 200 남죠? 신용카드 200. 그래서 신용카드 1000만원 아니고 배우자 신우리의 신용카드 200만원 더해서 1200만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그 다음에 자녀 최신동 고등학교 학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들어가죠. 교육비 역시 더블 클릭. 고등학생 초중고 여기다가 600만원 6 플러스 여기다가 6 플러스 엔터.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세무이급 제85회 실기기출문제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